자, 오늘부터는 통계, 뭐를 한다고 통계를 할 겁니다. 자, 먼저 통계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아주 간단하게 평균과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까지 했는데, 자, 고등학교 때는 무엇이 나오는지 한번 읽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새로운 단어가 나왔는데 이렇게 확률 변수가 나왔대요. 무슨 변수? 확률 변수. 뭐냐고 아직 몰라요. 다만 알고자 하는 욕심만 가지고 있어. 자, 두 번째는 또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이산 확률 변수가 나왔네. 아마 이 느낌상으로 조금 전에 나와있던 확률 변수의 한 종류인 것처럼 보이겠지. 마찬가지로 그 옆에 건 뭐가 나왔다고요? 이렇게 연속 확률 변수가 나온 거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확률 변수의 한 종류인데 이산 확률 변수랑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통계 첫 시간이라서 통계에서 나오는 몇 가지 용어들. 첫 번째 무슨 변수? 이렇게 확률 변수. 또 확률 변수 중에서 어떤 거? 이러한 이산 확률 변수와 그리고 이산 확률 변수와 대비되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자, 1번 확률 변수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부터는 통계 파트를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에도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통계 파트에 대해서는 거의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통계 파트는 여러분들이 좀 낯선 게 새로운 파트다 보니까 새로운 단어, 새로운 용어 그리고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안 쓰다 보니까 금방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진 않은데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지는 않아. 물론 다시 복습하게 되면은 금방 또 눈에 들어오니까 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근데 또 까먹어요. 자, 여하튼 좌우간 그런 상황임을 이미 생각을 하시고 새로운 용어가 나올 때마다 조금 낯설기는 한데 하나하나 여러분이 익힐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확률 변수. 확률 변수의 의미는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함수를 맨 처음 배울 때 이런 거를 배웠어. 뭘 배웠다고? 함수에서 이렇게 x가 있고 x가 쭉 그려주시고 오른쪽에 이렇게 y가 있고 y가 이렇게 쭉 있다고 생각을 해봐. 괜찮죠?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 여기에 뭐 1과 2와 이렇게 3과 4와 5와 6이 있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3, 5 7, 9, 얼마? 뭐 11, 13 이렇게 했을 때 x랑 y와의 요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과의 대응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맞지? 그때 요 x를 뭐라 불렀다고? 이 녀석을 요 x를 정의역, 얘 뭐라 부른다고? 얘를 정의역. 그지? 뭐라 불렀다고? 얘를 정의역. 쓰겠습니다. 이렇게 정의역. 자, 그 다음에 요 오른쪽 y를 뭐라 불렀었지? 요 왜 이래? 자, 오른쪽 요 y라는 녀석을 뭐라 불렀다? 얘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공역 이렇게 불렀잖아. 인정.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맨 처음 배울 때 함수의 의미가 두 집합 간의, 두 집단 간의 대응을 두 집단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걔를 나타내는 게 함수라면서요. 기억나죠? 그리고 왼쪽에 주어진 녀석을 정의역, 오른쪽에 주어진 녀석을 공역 이렇게 불렀었고. 자, 복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의미냐면요, 요 공역에 있는 원소들이 이러한 숫자 값들이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요 공역에 있는 원소들이 이렇게 일반적인 숫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률 값들이 나왔대. 뭐가 나왔다고? 이렇게 확률 값. 얘가 이렇게 뭐 12분의 1 얼마 6분의 1 또 얼마 이렇게 3분의 1 이런 식으로 확률 값들이 나왔대. 뭐라고요? 공역에 있는 원소들이 어떠한 값을 갖는다고? 이렇게 확률 값들을 가질 때, 자, 요 정역에 있는 원소들과 공역에 있는 확률 값들과 연결을 시킬 거야. 자, 두 개의 대응 관계를 할 건데 요 그림에서는 요 정역에 있는 원소들을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숫자 이렇게 해석을 합시다. 뭐라고요? 정역에 있는 원소들을 뭐라고 해석하냐고?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숫자. 오른쪽은 확률. 그러면은 요 숫자 1은 즉 1이 나올 확률은 얼마다? 이렇게 6분의 1이다. 2가 나올 확률 얼마다? 당연히 6분의 1이다. 3이 나올 확률 얼마다? 6분의 1이 되겠지. 4가 나올 확률도 얼마다? 6분의 1이다. 5가 나올 확률 얼마다? 얘가 6분의 1이다. 6이 나올 확률 얼마다? 얘도 역시 6분의 1이 나올 거다.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x와 y를 연결시킬 수가 있겠지. 근데 특징은 요 공역의 원소가 뭐가 주어져 있다고? 공역의 원소들이 확률로 주어져 있을 때 이때 이 정역을 이때 이 정역이라고 안 부르고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확률 변수라고 부를 겁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확률 변수. 괜찮을까요? 뭐라 부른다고? 얘를 정역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 부른다? 이렇게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괜찮아요? 자, 확률 변수의 의미가 뭐라고? 어떤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이 다른 집합과 대응되는데 그 다른 집합에 있는 원소들이 뭐일 때? 확률 값들일 때 처음에 주어진 그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자, 용어를 조금 구분해야 돼. 여긴 지금 뭐 확률 변수라고 나와 있겠는데 얘는 집합입니다. 집합. 괜찮죠? 요 확률 변수를 구성하는 요 1과 2와 3과 4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별량 이렇게 부르도록 하고요. 괜찮아? 자, 두 번째 거 그럼 확률 분포는 뭐냐면은 확률 분포는 이런 겁니다. 확률 분포는 요 위에 주어진 저 대응 관계와 같이 이렇게 확률 변수와 누구랑 이렇게 확률 변수 이 녀석과 확률 변수와 누구와의 이렇게 확률과의 오른쪽에 주어진 요 확률과 이렇게 대응 관계 이 녀석과의 대응 관계 요 대응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확률 분포라고 부르겠습니다. 뭐라고요? 왼쪽에 주어진 확률 변수와 오른쪽에 주어진 오른쪽에 주어진 요 확률과의 요 확률 요 확률과 어떻게 대응되고 있는지 그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게 확률 분포가 된다고요. 괜찮죠? 자, 이때 요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대. 몇 가지? 이렇게 세 가지. 몇 가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을 이용해서? 표를 이용해서 확률 분포를 나타낸대.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표를 이용할 거니까 표를 막 그래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 표 어떻게 이거 왜 올라가? 뭘 그린다고? 이렇게 표. 자, 표를 그려. 자, 세로 방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를 막 그릴 겁니다. 쭉 어떻게 다시 한번 쭉 어떻게 여기도 쭉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쭉 가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을 해봐. 자, 우리가 지금 뭘 나타낼 거라고? 확률 분포를 나타내게 되고 확률 분포가 확률 변수와 확률과의 대응 관계니까 요 위쪽은 확률 변수 x, 아래쪽은 확률이니까 p 이렇게 요 x가 얼마일 때? 소문자 x일 때 요 대문자 x는 확률 변수, 소문자 x는 별량. 그럼 저 위에 주어진 저 대응 관계에서는 요 대문자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이렇게 1도 같고 얼마 1도 같고 얼마 2도 같고 점점점 얼마 이렇게 갖는다면서. 자, 그때 확률 값을 한번 써봤더니 확률 값은 다 뭐가 나왔다? 1과 6분의 1 얼마 6분의 1 얼마 6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 아니냐. 인정.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겠다? 확률 분포표라고 부르겠다. 뭐?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났다고 해서 얘를 확률 분포표 이렇게 부르겠다고요. 괜찮아?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뭐를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함수가 의미하는 바가 확률을 나타내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P 이렇게 x가 얼마일 거 이렇게 x. 자, 방금 주어진 예에서는 다 확률 값이 얼마 나왔지? 이렇게 6분의 1 나왔잖아. 6분의 1이라고 쓰고 단 여기서 요 x의 값은 뭐가 가능하다? 요 x의 값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1 얼마 2 얼마 점점점 어디까지 6까지.
이런 식으로 확률을 나타내는 이렇게 함수로 나타낼 수도 있다. 괜찮을까요? 이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확률 질량 함수. 용어도 상당히 이상하네요. 무슨 함수라고? 확률 질량 함수. 뭐라고? 확률 질량 함수. 자, 세 번째는 이렇게 구한 확률 분포를 무엇을 이용해서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지. 누구? 확률 분포를. 확률 분포가 뭐였다고? 확률 변수와 누구와의 관계? 확률과의 관계. 그래요.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이렇게. 나 이렇게 Y축. 나 이렇게 무슨 축? X축. 근데 요 X축은 뭘 나타낸다고? 얘는 이렇게 확률 변수. 뭐라고? 확률 변수. 확률 변수. 자, Y축은 뭘 나타낸다고? 이렇게 확률값. P. 이렇게 X. 자, 방금 요 위에 주어진 예에서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이렇게 1, 얼마? 2, 얼마? 이렇게 3, 4, 5, 6을 가질 수 있다면서 3, 4, 얼마? 5와 6 이렇게. 그때의 확률 값은 다 얼마나 나왔냐면 그때 확률 값은 다 이렇게 6분의 1이 나왔었죠. 6분의 1. 그래서 x가 1일 때 6분의 1 나왔고 x가 2일 때도 6분의 1 나왔고 3일 때도 6분의 1 4일 때도 6분의 1, 5일 때도 얼마? 6분의 1, 6일 때도 얼마 나왔다? 6분의 1이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점만 찍으면은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통 예의상 이렇게 선을 그어 이런 식으로 조금 이상하긴 한데 점만 찍으면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쓰겠다고 이렇게. 괜찮아?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확률 분포 그래프. 괜찮을까요? 리얼리 진짜로. 그래서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은 몇 가지다. 한 번은 표로, 한 번은 함수로, 한 번은 그래프로. 괜찮죠? 자, 좀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확률 변수 중에서 무슨 확률 변수? 자, 방금 배웠던 확률 변수 중에서 이렇게 이산 확률 변수. 무슨 확률 변수? 이렇게 이산 확률 변수. 이산. 숫자 값들이 딱 끊어져 있는 거 혹은 떨어져 있는 거.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어떤 값들이다. 이렇게 유한계이거나 즉 여러분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 있는 것들이거나 어떤 거 이렇게 자연수와 같이 자연수 혹은 정수 이런 것들. 왜 이런 것들은 1, 2, 3, 4 딱 끊어져 있잖아. 맞죠? 이러한 확률 변수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르겠다. 그럼 그 밑에 거는 어렵지가 않지요? 자, 이번에 봤더니 이산 확률 분포표. 아, 웬 사투리? 미안합니다. 이거 학이 아니죠? 선생님이 학을 좋아하나? 아, 이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렇게 이산 확률 분포표. 이렇게 확률. 괜찮지요? 그럼 이산 확률 분포표는 확률 분포표 중에서 확률 변수가 어떠한 경우일 때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일 때. 괜찮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요 확률 분포표 있지? 요런 경우가 이렇게 주어진 경우가 이산 확률 분포표의 한 예가 되겠지. 왜? 요 확률 변수 x의 값들이 이산 확률 변수가 나왔으니까. 가능해요? 리얼리? 진짜? 믿어도 될까요? 예,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쭉 가서 자, 세 번째 거는 뭐가 나왔습니까? 확률 질량 함수는 우리가 조금 전에 했었지. 그럼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확률 질량 함수는 누구와의 관계. 그렇죠. 이 녀석은 이렇게 확률 변수와 누구 이렇게 확률 변수와 누구와의 관계. 이렇게 이 녀석과 이렇게 확률과의 관계. 요 확률과의 대응 관계를 무엇을 이용해서? 확률을 이용해서, 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낸 녀석이 확률 질량 함수라면서요. 자,
요 밑에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냥 요거만 밑줄을 치고 오른쪽은 읽지 말아요. 괜찮죠? 자, 네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혀야만 합니다.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 뭐라고요?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 세 가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익혀야만 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렵지 않게 할 거니까 잘 봐봐. 우리가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나온다면서 나 무슨 분포표? 확률 분포표 쭉 한번 그려봐봐. 이렇게 쭉 이렇게 그려봐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잡아주시고 몇 개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쭉쭉쭉 다시 한번 쭉쭉쭉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one more time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위쪽이 확률 변수 x, 아래쪽에 확률값 p 이렇게 쓰면 되겠지. x 이렇게 자,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이렇게 소문자 x1 얼마, x2 x3 이렇게 쓰겠습니다. 또 얼마 점점점 어디까지 x에 이렇게 n까지 있다고 칩시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k라고 쓸게요. k. 자, 확률 변수 x의 값이 x1일 때 확률 값을 이렇게 p1이라고 쓸까요? 이렇게 p1 얼마 p2 자, x3가 될 확률을 이렇게 p3라고 쓰겠습니다. p3 쭉 가서 맨 마지막 거 얼마 p 이렇게 n이라고 쓰도록 합시다. 자, 이때 여기에 주어진 요 pi의 값들 p1, p2, p3는 확률을 나타내는 거니까 뭘 나타낸다고? 확률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 확률 값의 범위는 0부터 얼마까지? 1까지. 이건 당연한 거겠지. 괜찮을까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왔습니까? 두 번째는 P1 플러스 P2 플러스 어디까지? PN까지 다 더한다면서. 그럼 위에 주어진 이 표를 봤더니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걸 다 더하라면서 더해. 그러면은 여기에 표현된 확률 값들을 다 더할 거니까 이 값은 항상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의 수학 등급이 나오게 된다. 얼마가 나온다고요? 1. 얼마가 나온다고? 1. 얼마가 나온다고? 1. 얼마가 나온다고요? 1이 나오게 됩니다. 괜찮아요? 리얼리? 자, 세 번째 거는 뭐가 나왔습니까? 자, x값의 범위가 뭐가 될 거? 이렇게 확률 변수 x의 범위가 누구와 누구? xi랑 얼마가 될 거? xj 사이가 된다고요? 확률 변수 x값의 범위가 xi부터 xj까지니까 이 녀석을 풀어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p 얼마? 요 x의 값이 얼마? 이렇게 xi 더하기 p x가 얼마? 이렇게 x의 값이 얼마? 읍스 왜 이래? x가 xi 더하기 1 이렇게 쭉 가서 어디까지? 점점점 가서 어디까지요? p 확률값 확률 변수 x가 뭐가 될 때? x에 이렇게 j가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괜찮지? 왜? 대문자 x의 값은 이산 확률 변수니까 xi 더하기 1 xi 더하기 2 어디까지? xj까지 그럼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 녀석의 각각의 확률이 이거잖아. 이거의 각각의 확률 얼마? pi 더하기 얼마? p에 이렇게 i 더하기 1 맨 마지막 거 더하기 점점점 가서 얼마? p에 이렇게 j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해가 될까요? 이것이 뭐다? 확률 질량 함수의 몇 가지 성질? 세 가지 성질. 요 세 가지 성질을 잘 알아야만이 오늘 문제를 풀 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지? 리얼리? 자, 왼쪽 갑니다. 왼쪽. 자, 왼쪽은 뭐가 나왔냐면은 이번에는 연속 확률 변수가 나왔대요. 뭐라고? 연속 확률 변수? 와, 좀 어려운데 이거. 연속 확률 변수는 조금 어렵긴 한데 문제가 출제가 안 돼요. 근데 이거 개념을 모르게 되면은 문제를 풀 때 막 붕 뜬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게 되면은 멍한 상태로 문제를 푸는데 답은 맞힐 수가 있어. 그런데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푸는 게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의 의미를 잠깐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볼 테니까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자, 연속 확률 변수는 학교에서 이렇게 신체 검사를 합니다. 뭐를 한다고? 이렇게 신체 검사, 이렇게 신체 검사, 이렇게 뭐를 한다고? 이렇게 신체 검사를 하는데 몸무게를 잴 겁니다. 뭘 잰다고? 이렇게 몸무게. 요새도 몸무게를 재냐? 자, 몸무게를 잰다고 칩시다. 여기에 상당히 정확한 저울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이렇게 저울. 이렇게 주어진, 왜 이래? 좀 반턱 해볼게요. 이렇게 반턱에 쭉 가서 이렇게 뭐가 있다고? 저울 이렇게 있어요. 저울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또 이렇게 나와 있고, 요 위에는 이렇게 눈금이 있겠지? 눈금자 이렇게 있을 테고, 눈금. 또 아래쪽에 이렇게 발이 표시가 되어 있겠죠? 발. 이렇게 발. 이렇게. 자, 학생들 몸무게를 재는데 100명에 대해서 몇 명? 이렇게 100명에 대해서 몸무게를 재 100명.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에 주어진 저울이 상당히 정확해. 뭐 한다고요? 요 주어진 저울이 상당히 정확해서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까지 저 몸무게를 잰대요. 뭐라고? 이 저울이 상당히 정확해서 이렇게 소수점 아래, 이거 예를 들어서 몸무게를 이렇게 49점 이렇게 얼마 4827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정확하게 몸무게가 튀어나온다고 합시다. 자, 그럼 몸무게를 잴 겁니다. 몸무게를 재가지고 이 잰 몸무게를 확률 분포표를 한번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뭘 만들어 보겠다고? 요 잰 몸무게랑 확률값 이렇게 갑니다. 자, 방금 했던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볼까? 이렇게. 자, 쭉 해봤더니 위에가 뭐라고요? 요 확률 변수가 몸무게, 아래 거는 확률값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시고, 자, 몸무게를 재봤더니 몸무게가 가장 작은 친구가 이렇게 47.2647이 나왔대요. 자, 그 다음 친구는 얼마 나왔냐면 이렇게 쭉 가서 얼마? 얘가 49점 이렇게 얼마? 4827이 나왔대요. 자, 또 가서 그 다음 친구는 더 얼마가 나왔냐면 이렇게 얼마? 51점 이렇게 2346이 나왔대요. 쭉 갑니다. 쭉 가서 그 다음에 그 반에서 100명을 쟀는데 가장 몸무게가 많은 친구가 얼마가 나왔냐면 뭐 89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89.4321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상식적인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100명의 몸무게를 쟀을 때 47.2647이 나왔는데 이 친구는 몇 명이 있을까요? 당연히 한 명밖에 없어. 왜? 아무리 몸무게가 같아도 몸무게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같은 친구는 발생할 리가 없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녀석이 100명 중에 한 명이니까 얼마? 요거 이렇게 얼마? 100분의 1 쓰면 되겠죠. 그럼 몸무게가 49.4827 나올 친구는 얼마요? 역시 100명 중에 몇 명밖에 없다. 100명 중에 이렇게 한 명밖에 없겠다. 옆에 것도 얼마 나온다? 이렇게 100명 중에 몇 명? 한 명밖에 없겠다. 맨 마지막에서 가장 무거운 친구도 나올 확률이 얼마? 100분의 1밖에 없을 거 아니냐.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합시다. 이러한 확률 분포표가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의미가 없다. 왜? 다 100분의 1이니까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이 녀석은 아까 거랑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있다. 어디에 있다고? 여기. 어디? 요 확률 변수를 구성하는 요 숫자들. 요 별량 있죠, 별량. 요 별량들이 얘가 정수값이 아니라, 얘가 뭐가 아니라고? 얘가 자연수값이 아니라, 얘가 뭐라고요? 실수값으로 주어져 있죠. 뭐라고 주어졌다고? 얘가 정수값이 아닌 실수값으로 주어져 있대요. 이때 이러한 값들을 별량으로 갖는 요 확률 변수 x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다? 연속 확률 변수. 즉 실수값들을 별량으로 갖는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르겠다고요.
괜찮을까요? 연속의 의미. 됐지? 자, 그랬더니 확률 변수 x가 연속 확률 변수라면은 이렇게 나타낸 확률 분포표가 의미가 없다고. 맞아? 그래서 의미가 없어서 이번에 어떤 짓을 할 거냐면은 이 녀석들을 이렇게 쪼개볼 거야. 어떻게 쪼갤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개. 역시 표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자,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던 겁니다. 중학교 때 이런 거라면 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쭉 표를 만들고, 이렇게 표를 만들고, 이렇게 표를 만들고, 하나 더 이렇게 표를 만들었대. 이렇게. 자, 쭉 내려 이렇게 쭉 내리시고, 쭉 내려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렇게. 자, 내려서 이 왼쪽에는 이렇게 몸무게, 그다음에 여기는 사람수, 그다음에 여기 옆에 이렇게 무슨 도수? 상대도수 이렇게 쓰겠습니다. 상대도수 이렇게 써봤더니, 자, 몸무게를 47.2647 이렇게 쓰지 마시고 여기를 이렇게 40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50까지, 옆에 거는 50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60까지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여기 60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70까지, 맨 아래 70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80까지. 이거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쭉 가서 쭉 갑니다. 쭉쭉쭉쭉 이렇게 쭉 가서 다시 한번 쭉 가서 이렇게 갑니다. 맨 마지막 건 80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90까지. 자, 이러한 표는 많이 봤던 거잖아. 자, 사람 수 여기가 10명, 여기가 20명, 여기가 20명, 30명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20명. 맨 마지막 거 10명 돼버릴까 그러면은? 아닌데 60, 70, 80, 오마이갓. 이거 여기 30명, 여기 10명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그 옆에다가 상대도수, 설마 상대도수가 뭔지 모르진 않겠죠. 상대도수를 표시를 해봤더니 맨 처음 건 얼마 이렇게 10분의 1 나온다. 얼마 나온다고? 10분의 1. 옆에 건 얼마요? 여기가 10분의 2. 여기는 얼마? 10분의 3. 옆에 거 얼마? 10분의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맨 마지막 거 얼마 나온다고? 이렇게 10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괜찮냐? 리얼리? 진짜로? 확실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이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썼다고? 확률 변수가 정수값이 아니고 무슨 값일 때? 실수값일 때 이렇게 썼대요. 자, 그럼 이 녀석을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이렇게 쭉 가서 자, 내려와. 읍스. 왜 이래.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렇게 도전. 읍스. 도전. 이렇게 갑니다. 쭉 가서. 자, 조금만 더 내려볼게요. 조금만 더 내려봐. 이렇게. 왜 이래? 선생님 기계치 아니에요? 기계치인가? 와, 왜 이러면 안 되는데. 나름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와, 미치겠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자, 됐죠? 좀 더 올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는 요 상황을 그림으로 그릴 거야. 뭘로 그린다고? 이렇게 주어진 표를 뭐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겠다는 겁니다. 그래프로 이렇게 그래프. 자,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잘 보도록 합시다. 축을 잡아주시고 나 축. 이렇게 마찬가지 쭉 이렇게 이렇게. 마찬가지 오른쪽은 이렇게 x가 얘가 뭐가 나왔다? 얘가 몸무게 이렇게 쓸 겁니다. 몸무게. 그런데 요 왼쪽에 주어진 표를 봤더니 몸무게가 어떻게 얼마 단위로 10kg 단위로 지금 나뉘어져 있죠. 얼마 단위로 10kg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요. 조금만 얇게 표시하기 위해서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쭉 가서 잠깐만 쭉 가서
여기 쭉 가서 이렇게 여기 쭉 가서 여기 쭉 가서 40, 50, 60, 70, 80 하나만 더 긋겠습니다. 이렇게 쭉 가서 자 몸무게가 여기가 40 여기가 50 여기가 60 여기가 70 여기가 80 얼마 여기가 90 이렇게 나왔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몸무게가 40과 50 사이에 있는 사람은 전체의 몇 분의 몇? 전체의 10분의 1이지. 얼마라고요? 몸무게가 누구와 누구 사이? 몸무게가 40과 50 사이는 전체 얼마 나온다? 10분의 1 나왔으니까 요만큼을 하겠습니다. 어디 10분의 1이니까 요만큼을 찍어요. 이렇게 괜찮죠? 몸무게가 50과 60은 전체 10분의 2가 나왔으니까 방금 했던 거의 2배 이 정도가 돼버리겠죠. 여기 또 몸무게가 60과 70은 전체 10분의 3이 나왔으니까 다시 얼마? 여기 요만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괜찮을까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몸무게가 70과 80도 얼마? 전체의 10분의 3이 나왔으니까 요만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몸무게가 80과 90이 얼마? 10분의 1 나왔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가능할까요? 자 그럼 이 녀석 이렇게 빗금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나 빗금 여기 한 칸 띄어서 여기다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쭉 빗금 쭉 가면 쭉쭉쭉쭉쭉쭉 괜찮죠? 여기도 이렇게 빗금 이렇게 가. 자, 요 사이는 또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이구 왜 이래. 아 기계치가 맞는 것 같아 선생님. 와 너무해 진짜. 자 그 다음에 요 사이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합니다. 파란색 쭉 가시고 마찬가지 오른쪽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쭉 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러면은 다시 갑니다. 뭐라고요? 맨 처음에 주어진 녀석이 전체 몇 분의 몇이다? 요 맨 처음에 주어진 녀석 전체 이렇게 10분의 1 나온다. 전체 얼마? 10분의 1. 그 옆에 거는 10분의 얼마? 2가 나왔다. 이렇게 여기 얼마? 10분의 3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얼마? 10분의 3. 맨 오른쪽 건 얼마 나왔다고? 이렇게 10분의 이렇게 1이 나왔다면서요. 인정. 그럼 이런 요 빗금친 빨간색과 파란색을 다 더하니까 넓이가 얼마 나온다? 당연히 넓이가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2 더하기 10분의 3 더하기 했으니까 넓이가 1 나와 주겠죠. 그럼 지금부터 질문입니다. 우리가 요 그래프에서 요 막대 그래프에서 X축이 의미하는 바는 확률 변수인 몸무게가 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요 Y축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요 Y축이 의미하는 바. 요 Y축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확률 얘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가 확률이 아니라고요. 얘가 아니다. 뭐라고? 요 Y축이 의미하는 바는 확률이 아닙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생각을 해봐. 벌써 이미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확률은 넓이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 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확률 값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확률 값은 이미 이렇게 뭘로? 이렇게 넓이 값으로 요 넓이가 뭘 나타내니까? 요 넓이가 지금 확률을 나타내고 있잖아. 맞아요? 진짜? 그러면은 요 Y축이 의미하는 바는 뭐가 되냐면 바로 이거다. 이거. 요 Y축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확률값, 즉 얼마? 요 확률값 이렇게 10분의 1을 뭐로 나눈 거? 요 분모값 이렇게 10으로 나눈 거. 이렇게. 선생님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요 10분의 1이 요 빨간 부분의 넓인데 요 빨간 부분의 모양을 봤더니 요 밑변의 길이값, 즉 가로의 길이값 어디요? 요 가로의 길이가 요것이 10 나온 거 보여? 10 나왔잖아. 그럼 요 세로의 길이가 얼마? 요 세로의 길이가 얼마? 10분의 1을 10으로 나눈 거가 있어야만이 거기다가 10 곱한 녀석이 넓이값 10 나올 거 아니냐. 인정? 이해돼요? 다시 뭐라고? 여기 요거 요 부분 요거 요 Y값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얘는 얼마다? 그렇죠. 10분의 1을 얼마? 이렇게 10분의 2를 뭐로 나눈 거? 이 녀석은 이렇게 뭐로 나눈 거다? 역시 10으로 나눈 거다.
이렇게 해야만 여기다가 가로의 길이값 10을 곱했을 때 확률값 10분의 2가 나올 거 아니냐. 결국 요 그림에서 y축이 뭐라고요? y축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확률이 아니라 요 확률을 뭐로 나눈 거? 확률을 이렇게 계급의 크기 얼마 이렇게 계급의 크기 이거로 나눈 거다. 이렇게 계급의 크기 나눈 거다. 선생님 계급의 크기가 뭐예요? 계급의 크기는 x값 증가량이요. 뭐의 증가량? x값 증가량. 자, 요 x축을 봤더니 x값이 얼마 단위로 이렇게 얼마 단위 이렇게 10단위 얼마 단위 10단위 얼마 단위 이렇게 10단위씩 증가하고 있잖아.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바로 계급의 크기라고요. 이때 우리는 요 확률을 계급의 크기로 나눴을 때 이 녀석을 지금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녀석이 이렇게 확률 밀도라고 부르겠습니다. 뭐라고 부르겠다고? 얘를 확률 밀도. 뭐라고 부른다? 얘를 확률 밀도라고 부를 거예요. 확률 밀도. 와, 여러분 태어나서 난생 처음 듣는 말이지. 뭐라고? 확률 밀도. 확률 밀도의 정의가 뭐라고요? 확률을 뭘로 나눈 거? 계급의 크기로 나눈 거. 걔를 확률 밀도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얇지? 자, 조금 두껍게 하면 두껍게. 얘가 뭐라고? 확률 밀도. 뭐라고? 확률 밀도. 자, 괜찮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무슨 짓을 할 거냐면은 이런 짓을 합니다. 우리가 몸무게를 아까 몸무게를 측정한 다음에 몸무게를 어떻게 표시했냐면은 계급의 크기 얼마? 10단위. 얼마 단위? 10단위. 즉 40부터 50, 50부터 60, 60부터 70 이렇게 잘랐잖아. 이번에는 몸무게를 이렇게 쪼갤 거야. 어떻게 쪼갠다고? 40부터 45, 45에서 50 이런 식으로 뭐라고? 이렇게 40부터 얼마? 45 이런 식으로 다시 45에서 얼마? 이렇게 쪼개겠다고요. 괜찮을까요? 또 어떻게? 마찬가지로 50부터 55, 55에서 60 괜찮지? 다시 60과 70 사이도 60부터 65, 65에서 70 이렇게 막 쪼개겠다는 거예요. 쪼개 뭐 하겠다고? 이렇게 80에서 85 다시 85에서 90 이렇게 쪼개겠다고요. 자, 그러면은 요 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바꿀 때 오른쪽에 주어진 요 막대 그래프의 모양도 바뀌겠지. 뭐 한다고요? 바뀐다고요. 뭐 한다고? 바뀐다고. 왜? 이제는 계급의 크기가 얼마 나왔으니까 계급의 크기를 얼마 단위로? 5 단위로 쪼갰으니까 그럼 대충 모양을 잘라가지고 툭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이거 대충 그리는 겁니다. 계급의 크기가 얼마? 5 단위로 잘라가지고 잘랐대 이런 식으로 막 잘랐다면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자, 자른 다음에 다시 한번 막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다시 좀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의 모양 이렇게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읍스 이런 식으로. 자, 요 검은색 막대 그래프가 이해가 될까요? 이번에는 계급의 크기가 얼마니까? 계급의 크기가 5로 나눴으니까. 괜찮지? 자, 그럼 이번엔 다시 한번 또 이번에는 몸무게 단위를 2.5 단위로 잘라봐. 얼마 단위? 2.5 단위. 얼마 단위요? 2.5 단위니까 이렇게 40부터 42.5까지 얼마? 42.5에서 됐죠? 또 42.5에서 45 45에서 47.5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만 자를까? 이렇게 얼마 단위로? 계급의 크기를 2.5 단위로 얼마 단위? 2.5 단위 잘랐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주어진 저 막대 그래프의 모양도 바뀌겠지. 얼마 단위로? 2.5 단위가 될 테니까 이렇게 쪼개지겠네. 자, 조금 지저분하겠는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잘라. 얼마 단위? 2.5 단위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얼마 단위? 2.5 단위 이렇게 잘라. 얼마 단위? 2.5 단위 이렇게 쭉 자르시고 얼마 단위? 2.5 단위. 와, 선생님 너무 복잡한데요? 아니, 여기까지 할게요. 한 번만 봐줘봐요. 자, 쭉 자른다. 이렇게 잘라. 와, 이렇게 쭉 자르고
2.5 단위로 막 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쭉 자르고 다 됐네. 자, 자른 다음에 얘를 또 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파란색과 같이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렇게 어떻게 요렇게 이렇게 보일까요? 아,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막 잘리겠죠. 이렇게 여기 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렇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잘릴 겁니다. 이렇게 괜찮을까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잘라. 지금은 얼마 단위? 2.5 단위. 그 다음에 얼마? 뭐 1단위, 0.5 단위, 0.05 단위 막 자른 다음에 요 자른 막대 그래프의 요 위쪽 부분을 이렇게 이을 거야. 어느 부분을 잇겠다고요? 요 위쪽 부분을 어느 부분? 요 위쪽 부분을 이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디를 자? 요 위쪽 부분 이렇게 이어보자. 이렇게 이어보자. 이렇게 이어보자. 괜찮을까? 리얼리 진짜로 이때 요 붉은 빨간색 곡선, 요 붉은 빨간색 곡선이 바로 뭐다? 요 위에 주어진 얘를 나타내게 된다. 누굴 나타내야 된다고? 요거. 요러한 모양이 나오는 과정이 여기에서 나오게 된다고요. 괜찮을까요? 뭐라고요? 확률 변수 x가 실수값을 가질 때 하나씩 표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범위를 잡아가지고 40부터 50, 50부터 60, 60부터 70 이렇게 잡은 다음에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했다. 그런 다음에 요 범위를 처음에는 10간격, 그 다음에 5간격, 얼마? 2.5, 1, 0.5, 0.05, 0.0005 이렇게 막 잘게 쪼갰더니 걔를 그림으로 그린 모양이 이렇게 요 굵은 빨간색과 같은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그때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요 녀석을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 얘를 확률 밀도 함수에 이렇게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 요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림으로 그린 거니까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부릅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을까? 또 하나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 이 그래프에서 y축이 의미하는 바는 확률이 아니다. 뭐라고요? y축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뭐가 아니라고? 확률이 아니라 뭘 나타내게 된다? 얘는 확률 밀도를 나타내게 된다. 괜찮을까요? 리얼리.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확률 밀도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고,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자,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은 첫 번째 거. 요 fx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밖에 안 갖는데 뭐라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값. 엥? 무슨 말이야? 아니, 요 y축이 의미하는 바가 확률을 계급의 크기로 나눈 거니까 무조건 양수값밖에 안 나오겠지. 뭐라고요? 무조건 양수값밖에 안 나온다. 왜? 확률을 계급의 크기로 나눈 값이니까.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이 조심할 거는 요 fx가 확률이 아니라 확률 밀도라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거 있죠. 이거. 여러분 선배들은 이거를 이렇게 쓴다니까. fx의 범위가 이렇게 0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1까지 여기 1. 요 오른쪽에 주어진 요 1은 제한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고? 얘는 아니라고. 왜? fx가 뭐가 아니라고? 확률이 아니라고. 됐을까요? 자, 두 번째 거.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에서 뭐라고요?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와 x축 그리고 두 개의 직선 x는 알파, x는 베타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얼마 나온다고? 항상 1이 나오게 된다. 자, 오른쪽 그림을 봤더니 어디 그림? 여기 이쪽에 주어진 요 그림을 봤더니 동그라미 2번에서 말하는 게 이거지요. 요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여기 이 부분의 넓이가 항상 얼마 나온다고? 얘는 1 나온다. 아니 왜? 아까 우리가 아래쪽에서 요 막대 그래프로 그었을 때 요 막대 그래프의 넓이의 합이 얼마 나왔었지? 1 나왔잖아. 걔를 쪼갠 거니까 1을 쪼갠 다음에 다시 더한 거니까 얼마 나온다? 1이 나와 주겠죠. 자, 3번 얼마 나왔다고요? 3번은 요거. x가 a부터 b까지 확률 변수 x의 값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x는 a부터 x는 b까지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여기 말하는 거겠지. x가 a 여기부터 얼마까지요? x가 b. 확률 변수 x의 범위가 x가 a부터 b까지 확률은 어떤 부분의 넓이랑 같다?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랑 같다.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뭐랑 같다고? 확률과 같다. 괜찮을까요? 리얼리? 진짜? 오케이. 자, 조금 복잡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괜찮죠? 자, 오른쪽에서 뭘 배웠다고 우리가? 우와, 왜 이래. 좀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통계 첫 번째 시간이어서 새로운 용어들이 지금 많이 나온다고 했었지. 첫 번째는 확률 변수의 의미. 뭐라고? 확률 변수가 어떤 변수, 즉 주어진 변수가 확률 값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확률 값과 대응되는 변수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 확률 분포의 의미, 확률 변수와 확률과의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세 가지 방법.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에서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도 잠깐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단어들은 난생 처음, 생전 처음 듣는 용어들이라서 상당히 헷갈릴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쓰던 용어들이 아니니까 상당히 낯선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선배들도 다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럼 방법은 한 번 더 보는 수밖에 없어.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읽어봐야만이 낯선 감각이 사라지겠지. 될까요?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문제에서 새롭게 나온 용어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